건설교통위원회 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 지역에 방대하고 방만한 창업 사업 및 행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질의를 통해 향후 부산시가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 마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금융창업정책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금융창업정책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예. 부산시 로고나 부산시의 이름을 민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협약이 된 상황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시가 인증하고 부산시의 자산을 공유할 수 있는 기업을 부산시가 선정했다면 그 기업이 갖는 공신력을 가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부산시가 인정을 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좀 특별하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부산시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기업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내는 보도자료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보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겠죠. 예. 네. 이러한 이유로 오늘은 부산시가 정보를 제공하는 입장일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BIFC 63층에 외국계 금융기관 3곳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인 2020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데카콘 스페이스 BIFC 입주 모집 공고 내용을 보면 외국 금융기관 등의 신청을 바란다고 나와 있고 신청 자격을 보더라도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항부터 5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BIFC에 유치한 3개의 기업,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자격 부여된 건 맞습니까? 외국 금융기관으로서 자격보다는 그 중에서도 외국계 보통 일반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고 아마 그 법령에서는 외국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령 중에 외국계 기업으로 분류되는 항목이 있습니까? 법령상 그렇게 부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부분인데 그 당시 저희들도 행정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들끼리 쓸 경우에 이제 그 부분이 시민들께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셨지요. 부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기업에게 적용이 된다면 공신력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에겐 가장 중요한 정보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행정상 혹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시민에게 그렇게 전달이 돼도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인정을 합니다만은 외국계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업이 이제 물론 국내에서만 갑작스레 생겨난 그런 기업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해외에 있는 기업과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계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연계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 그것까지 연결고리는 세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되는데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관련해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사후 조치를 보고받았습니다. 예. 그 안에서 입주 신청 자격 요건 중 5항에 속한 내용에 따라서 입주 자격을 줬다고 했습니다. 시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 하지만 이 또한 외국 금융기관 등의 선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계 금융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안에 아마 그게 다 포함되는 국내 법인이 다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자, 등이라는 표현을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외국 금융기관 등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한국 기업입니다. 외국 대표자 및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 아닙니다. 외국 금융기관 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정의 내리는 법령에서 나온 용어이지요. 자,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한국인이 설립한 한국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상적인 5번으로 요즈마그룹 코리아를 반드시 BIFC에 유치했어야 되는 명분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명분, 그것에 대한 성과 지표, 객관적으로 저희가 볼 수 있는 정량적, 정상적 평가 있습니까?
수치로 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그 당시 저희 1, 2차 심사를 다 거쳤습니다.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해서. 네,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BIFC에 외국계 기업을 유치했다라고 홍보하는 것만큼은 자제되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 보도 자료나 기사 나온 내용 중에는 분명히 한국 법인이라는 부분이 보시면 포함되어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한국 회사를 외국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의 한국 법인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요즈마그룹의 한국 법인으로라고 하면 시민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아주 담백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은 한국 기업이다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요즈마그룹과 연관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이해도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문맥상으로 요즈마 그룹은 이라고 하시고 91년도에 대한 이스라엘 요즈마 국부 펀드를 운영했던 VC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요즈마 그룹 코리아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전혀 관계 없다는 이 말씀보다는 왜 나름대로 관계가 있습니까? 외국계 기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네. 외국계 기업이라 한다면 현지법인 증명서가 필요할 것이고 인력 리스트업에서도 이 이름과 직함 그리고 링크드인 계정까지 전부 다 파악을 했을 때 이 리갈 렐리히라는 회장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원재 대표만 들어가 계시죠. 그리고 펀드 운영 현황에서도 외국 펀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자료조차 지금 여기 기사에서나 보도자료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아닌 요즈마그룹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 법인으로 등록을 한 이유는 아마 국내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정책관님, 구글 코리아나 예. 플러그앤플레이나 체인얼리시스나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 등기부 등본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 안 해봤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를 쥐고 있고 그리고 대표자의 성명에는 미합중국 외국인에 대한 이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는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원재 대표가 설립을 해서 계속해서 현재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곳은 본사도 아니고 지점의 형태로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이 부산시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령의 근거에서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통상적으로나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설명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심지어 본 차트는 지금 2020년 업데이트된 이스라엘 투자 생태계 맵입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영감을 얻었고 자문을 얻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그 이갈 에를리히 회장이 만든 이스라엘 요즈마 그룹은 더 이상 이 벤처캐피털 맵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 보도자료 그리고 행정문서 본 의원이 서면 질의로 받아본 내용입니다. 여전히 그 요즈마그룹 코리아를 마치 이스라엘의 벤처캐피털 자회사 한국 지사인 것 마냥 포장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점을 두고 있는 국제 ACVC 현황 최근 3년으로 해서 저 두 가지 기업 나와 있습니다. 요즈마그룹 코리아의 국적이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표현입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잘못된 것이지요. 결국은 이것이 거짓으로 홍보가 된 부분이고 부산이 대단한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것 마냥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착각할 수 있는 요인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좀 부분인데 신중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입주 당시에 신청받았던 사항 중에서는 나름대로 부산 금융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네, 방안들도 있기 저는 때문에 지금 그 기업의 실적이나 실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계 금융기관이라는 말로 외국금융기관 등이라는 법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용어를 교묘하게 회피한 채 부산의 이스라엘 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를 배제하고도 BIFC 63층은 부산시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행정재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 세 가지의 외국계 기업이 유치가 되어 있죠. 예. 요즈마그룹 코리아뿐만 아니라 BMI 그룹하고 시티그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데카콘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콘 기업의 그 이상을 만들겠다,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미라면 결국은 부산의 창업 생태계에 금융이나 그리고 해외적으로 외국 유치, 그리고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일 텐데 BMI 그룹과 시티 그룹의 각각 역할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BMI 같은 경우는 증권이나 자산 관리, 펀드, 컨설팅 이런 부분에 이제 업종이 분류가 되고요.
한국시티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은행업으로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데카콘을 만들기 위해서 BMI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시티그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은행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왜 데카콘 스페이스에 시티그룹이 들어가죠? 나름대로 국제금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책관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지금 민간 은행 혹은 금융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은행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는 있습니다. 어딘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 산업은행을 포함해서 하나은행 그리고 신한은행, 기업은행이 좀 많이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은행들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시티그룹은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커스터디와 은행 예금 예치 이런 부분을 위주로 작성을 해주셨었는데 예. 그게 데카콘 스페이스랑 무슨 상관입니까? 말 그대로 데카콘 스페이스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 국제금융의 희망사항을 담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게 그렇다면 아니라, 데카콘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계 금융기관을 넣었다라는 목적 자체가 예.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이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국제성을 강조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로다가도 넣으시고 BIFC 자체가 아시아 금융 창업 허브가 되기 위해서 그 상징적으로 넣으신 부분인데 그에 대한 목적은 상실하고 브랜드를 유치하기만 급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BMI 그룹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활동하고 있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 파악된 활동 있습니까?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3년, 최대 25년까지 사무실 무상 입주 기회 주시는 겁니까? 왜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청 받을 당시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던 그럼 부분입니다. 신청만 받고 이후에 사후 관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닙니다. 말씀입니까? 3년 안에 저희들 평가를 해야 됩니다. 3년이 지나게 되면 재평가를 하게 되기 3년 때문에 동안은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없어도 3년 뒤에 그냥 사무실을 유지하지 않게끔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매년 평가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BMI 그룹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전혀 SNS 업로드도 없는 상태이며 BMI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부산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 7월에 개소식을 하셨는데도 이 부분이 팔로우업이 되고 있지 않는다면 부산시 행정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3년이라는 기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뭐 평가 기간은 1년 단위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스타트업 중에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창업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곳에 가장 부산의 중심지이자 상징부인 BIFC 63층의 사무실을 무상 임대해 주시면서 선정은 해놨지만 3년간의 평가 기간이 있으니 그 이후에 평가해도 되고 1년 단위로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요즈마그룹 코리아에 대한 정정 보도자료 혹은 앞으로 행정에서 문서를 사용을 하실 때 용어 정정 하시는 거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외국계 기업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분명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도자료에는 한국 법인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이후에는 부분에서 그러면 요즈마그룹에 대한 설명을 넣지 않으셔야죠. 요즈마그룹 코리아에 대해서 왜 굳이 배경 설명까지 해주십니까? 기업의 배경 설명을 시가 앞장서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살펴보겠습니다.